오후 3시 무렵인데도 정자항은 이른 아침처럼 분주합니다. 새벽에 출항한 가자미 잡이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출항해 무려 12시간 만에 항구로 돌아온 뱃사람들.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어부들 덕분에 정자항에서는 펄떡펄떡 숨쉬는 가자미를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정자항이 바쁜 건 가자미를 실어 가려는 상인들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자미를 따로 경매하지 않고 미리 계약한 상인들의 차에 바로 싣습니다. 구미까지 올라갑니다. 구미. 구미. 예. 구미에서 더 올라가는 거는 이게 수명이 짧아가 살지를 않아요. 가자미는 손질이 어렵지 않은 생선에 속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칼로 하는 것보다 이걸로 철수세미로 하면은 깔끔하게 비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벗겨져요. 요령만 알면 수고는 훨씬 덜죠. 가자미는 머리가 작아서 머리만 제거하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가 양이 많이 나와요. 가자미 매운탕을 준비합니다. 가자미가 많이 들어가야 단맛도 많이 나고 국물도 진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생선을 익힐 때 양념을 넣지 않고 따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바로 하면은 생선살이 딱딱해져요. 국물도 시원한 맛이 좀 짙고. 부드러운 가자미 살맛을 살려내는 방법인데요. 오랜 시간 가자미 밥상을 차려오며 익힌 비결이겠죠. 봄내음 풍기는 미나리까지 넣으니 딱 제철 음식입니다. 가자미가 살이 지금 제일 많이 올라차리고요. 지금 한 4월 되면 산란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을 싸버리면 살도 빠지고 살이 물러져서 맛이 없어요. 이 얼큰한 국물이 봄꽃처럼 식욕을 피워냈습니다. 요거는 조림용. 반찬으로는 가자미 조림을 준비합니다. 가자미는 이렇게 딱 들어보면 싱싱한 거는 살이 첫째 단단하거든요. 좀 물렁하면 아무래도 좀 신선도가 떨어지고 눈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 신선하고요. 그리고 내장 쪽에 아가미를 들어보면 알가미가 선홍색이 빨간 선홍색이 나는 게 싱싱한 겁니다. 담백하게 맛있고 상태에 따라 식감은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거를 생거를 이렇게 할 때는 살이 부드럽고 하루 정도 말렸을 때는 살이 딱딱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씹히는 맛은 식감이 조금 맛있어요. 쫄깃한 느낌도 있고. 조림 역시 처음부터 양념을 넣지 않고 가자미를 먼저 익혀줍니다. 그 사이 양념을 만들죠. 고추장 넣고 이거는 춘장. 조림에는 춘장도 넣으면 비린내도 작고 색깔도 예쁘고. 어떤 음식이든 조리 방법에 따라 맛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만들면 더욱 맛있을까 고민하는 어머니들 덕에 이렇게 새로운 가자미 음식이 탄생된 셈입니다. 울산의 정자항에서는 이 가자미 요리가 밥도둑입니다. 자연산 미역도 많이 나오는 철이죠. 미역은 이제 가자미 초무침에 들어가죠. 가자미 무침에는 미역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궁합이 잘 맞아요? 예, 그렇다네요. 그 뭔데?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미역에 가자미 무침 이래가지고 다 드시던 거라. 제철에 나는 식재료 중 가장 어우러지는 재료를 찾아냈으니 그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같아도 걸쭉한 것 같아도 야채가 들어가면 야채에서 수분이 많아가지고 물이 나오거든요. 넣고 이제
맛있게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매콤새콤한 초무침 맛에 겨우내 잠자고 있던 입맛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납니다. 아, 또 오늘 대접받네. 2만 원만 되고. 어때? 싱싱한 가자미를 아낌없이 썰어 넣은 가자미 무침. 이곳 정자항 사람들에겐 이대로 요기가 되기도 하고 반찬이나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봄을 알리는 생선, 도다리. 그런데 정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문치 가자미. 그러니까 도다리는 가자미의 한 종류인 건데요. 옛날에 내가 했어요. 특히 봄철에는 도다리를 최고의 횟감으로 꼽으니 물회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다리 물에는 배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대 이거 한 그릇 먹고 잠자기도 좋고 뭐 밥반주로 한 잔 술도 생각나고 하면서 술도 한 잔 먹고 그거 좋아요. 시원하고. 뱃사람들의 허기진 속을 달래주던 물회. 포항의 전통 물회는 육수가 따로 없고 먼저 양념에 잘 비빈 다음 취향에 따라 물을 넣어 양을 조절했답니다. 조업하다 먹던 음식이다 보니 이렇게 조리했던 거겠죠. 그럼 그 쑥국 할 거면 비늘 쳐야 되지. 그거 뭐 하실 거예요? 쑥국 끓일 겁니다. 쑥국 끓일 거예요? 네, 도다리 쑥국 끓일 거예요. 뼈가 억세지기 전인 이맘때 꼭 해먹는 음식이 도다리 쑥국입니다.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게 뼈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먹기가 좀 상그러워. 그래가지고 먹으면 뼈를 다 일일이 발가내면서 먹어야 되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미리 살만 골라서 끓이는 그거죠. 통통하게 오른 살이 뜨거운 물 속에서 꽃잎처럼 부서져 내립니다. 싱크대 위에서 하면 안 돼요? 일단 맛이 우러난 국물은 따로 걸러두고 뼈에서 살을 발라냅니다.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봄이면 살이 올라 고소한 맛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도다리 쑥국은 이 계절이 올 때마다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다 발라야. 뭐 식구들 기워놓고 할찌게 뭐 한 번씩 끓여 먹고 예. 뭐 예. 손님들 오시고 한 번씩 끓여 먹고 예. 향긋한 쑥도 아낌없이 한 움큼 넣습니다. 고소한 국물에 향긋한 쑥향이 더해져 입보다 코로 먼저 맛을 느낄 수 있지요. 간복에 오세요. 줘봐. 됐어. 간도 됐다. 됐어요? 맛있어. 바다와 육지의 봄이 국그릇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봄 소식이 밥상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동해 남부의 중심 어항인 경주 간포항. 이곳에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덕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선들을 손질해 말리지만 가장 많은 건 역시 가자미입니다. 특히 봄 가자미가 잡히는 지금이 1년 중 가장 바쁜 철입니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가자미는 기름 가자미. 이게 원래 표준어로는 기름가자미인데 우리 여기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를 미주구리라 해요. 미주구리. 이거 가장 많이 먹는 가전인가 봐요. 네, 이게 많이 먹고 회도 해 먹고 이거는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거든. 손질을 마친 가자미는
바닷바람이 잘 불어오는 해안가에 하나씩 펼쳐두고 말리는데요. 이분들은 이 일을 시작한 지 무려 40년이나 됐답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이 아니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던 그때 흔하던 가자미를 말려 팔았던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던 생선 냄새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열어도 고기는 잘 말랐네. 이만하게 다행이다. 우리 큰애가 피부가 좀 약해서 오면은 항상 씻고 지 좀 만져주려고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한테 냄새가 나기는 나는갑다 이래 생각하고 애한테 좀 미안했죠 그때도.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어때요? 아이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눈물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 이 직업이 아니었으면 애한테 그런 말도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한때는 벗어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세월까지 보내고 나니 비릿한 생선 냄새도 싫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냉동창고. 여기 엄마의 보물창고네요? 네, 보물창고에 여기가 없는 것이 다 있어. 씻고 말리고 손질하기를 수천 번. 이제 가자미는 어머니의 보물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이 됐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제일 많은 가자미. 가자미? 네. 그래도 가자미가 최고 많아요. 손님들이 가자미를 제일 좋아하는데 뭐. 나는 원래 가자미가 주원이에요. 가자미 아직 많아요? 간포 가면 경주 가면 안 그래도 그래. 가자미 아줌마 이래요. 가자미 아지매라는 호칭이 정겨워진 어머니는 밥상에도 가자미를 자주 올립니다. 이거는 묵은지, 김치. 봄이니까 묵은지에 가자미를 넣은 김치찜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고등어 같은 거 엮고 김치찜 해 먹어도 되는데 우리 집은 그 가자미 엮고 찜 해놓으면 잘 먹어요 우리 식구들은. 김치를 한번 깔고 이렇게 겹겹이 놔야 돼. 맛있는 김치가 있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죠. 겨우내 익어온 김치와 새살 돋은 가자미와의 만남. 냄비 안에서 겨울과 봄이 교대식을 합니다. 고등어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찜하면 고등어는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된장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된장 안 들어가도 그냥 해도 맛있어요. 아 가자미는 네. 가자미의 하얀 속살이 봄 햇살처럼 빛납니다. 꾸덕하게 잘 말린 가자미로는 구이를 해먹습니다. 생가리면 구우면 달라붙고 으스러지고 하는데 이래 꾸덕꾸덕한 당근조로 하면 안 으스러지고 쫄깃쫄깃하니 더 맛있어요. 그래갖고 맛소금을 싫어하면 소금만 솔솔 뿌려줘도 바다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가자미는 그것대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는 안 먹어. 대신 손이 좀 많이 가죠. 안 해줘서 못 먹지 뭐. 바쁘고 애들도 크고. 이거 손질해서 조리 말라고 밑반찬. 아 밑반찬이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요거는 기름에 튀겨갖고 양념에 딱 묻히면은 네. 맛있어요. 반찬에도 좋고 그냥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고. 이거는 뼈채를 먹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아이들이 크고 나선 만들 일이 별로 없었던 가자미 볶음. 없는 살림에 아이들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넣어줬던 밑반찬입니다. 도시락 반찬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반찬이고. 엄마 장사 간다고 참 내 반찬 이거 해놓고 내 이거 주고 친구들은 햄 주고 뭐 계란 구워오고 소세지 햄에 뭐 스팸 구워오고 하는데 나는 맨날 가자미 튀김 조림. 그래도 친구들 이거 하고 바깥 먹자 듣고 이랬대. 과자라고 맛있다고. 음식에는 참 많은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음식에는 먹고 사느라 지친 엄마가 아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담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삭바삭하니 그 맛이 난다. 얘가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맛있었는 것 같고 나는 너무 많이 먹어가 길려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밥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차피 뭐 한 생선집 아들이라고 뭐 애줘도 생선은 뭐 귀신같이 먹지 젓가락질 못해도. 표현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애환이 담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는 거 줄게. 자. 아이고 우리 여빈이는 김치도 잘 먹고 새우도 잘 먹고. 아이고 잘 먹네. 그래도 지나온 세월이 애달프지만은 않습니다. 아깝잖아. 아무리 힘들게 다녀도 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모여갖고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면 제일 행복이지. 그 고생한 거 싹 다 사라져요. 사랑이 담긴 밥상만큼 기운나게 하는 건 없겠죠. 동해의 봄 소식은 저 깊은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당기는 그물마다 펄떡이는 고소하면서도 찰진 맛. 이 봄 다시 한번 그 맛을 음미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도 산도 바다도 푸른 섬. 금빛 황소가 느릿느릿 걷고 저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 가난의 상징이기도 했던 지난날의 옛 풍경이 봄 햇살에 늘어진 고양이처럼 마음을 여유롭게 합니다. 생명력 질긴 녀석들만을 허용하는 억센 땅에서 보리는 청산도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곡식이었습니다. 청산도는 농번기가 따로 없습니다. 한겨울에도 흙이 있고 모진 바닷바람을 이겨낼 씨앗이 있으면 농부는 그것을 경작하고 부지런한 아낙네는 그 수확을 갈무리에 두었다가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 가을 곡식이 떨어져갈 무렵이면 매서운 겨울도 능히 이겨내는 작물들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는 비타민 B와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비만, 성인병에도 좋고 봄철 황사와 춘곤증을 이겨내는데도 보리가 제격입니다. 장점이 참 많은 녀석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것 일일이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땅이 내어주는 대로 먹고 살 따름입니다. 옛것이 주는 편안함. 어쩌면 그 속에 수천 년의 지혜가 녹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가 저의 보살입니다. 소가 일을 다 해줘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소가 알아서 말귀를 못 알아보면 소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을 꼭 소가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알아요. 남편은 누렁소를 앞세워 쟁기질을 하고 아내는 광주리에 새참을 실어 나르고 지금은 사라져가기에 귀해진 삶의 풍경입니다. 맛이나 영양이 아니라 허기를 때울 요량으로 먹는 새참.
역설 같지만 그 허름함이 주는 익숙함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느림의 멋, 느림의 맛입니다. 옛날에는 이 보리밥도 쌀밥처럼 먹었어요. 보리밥도 없어서. 아이고 꿀맛이라 돈 주고도 이거 못 벌어요. 진짜 이거 참말로. 땅은 없고. 큰 아까- 집에서 나온 서로 몸띠 한 낙성만 났어요.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지. 이 보리가 이것이 우리가 식량이었어요. 식량. 쌀 한 톨의 절박함으로 봄이면 청산도를 가득 메웠던 보리밭. 오죽했으면 청산도 처녀는 시집갈 때까지 쌀 서말 먹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청산도는 구들장 논이 대부분입니다. 산비탈을 깎아 계단 모양의 석축을 쌓고 그 안에 돌을 부어 평평하게 만든 다음 다시 그 위에 흙을 깔아 만든 논이 구들장 논입니다. 사방에 돌은 넘쳐나도록 많은데 물 귀하고 흙 귀한 섬지방에서 단 한 톨의 쌀이라도 얻기 위해 슬기와 지혜를 짜내 만든 것이 구들장 논이죠. 그래서 경운기 들어가기도 어렵다니 이 땅의 척박함이 새삼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합니다. 청산도는 바다도 거친 섬입니다. 해녀들은 이 앞바다에서 삶을 건져 올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해녀의 집에서 전복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오릅니다. 전복은 육질이 단단해서 칼집을 내야 양념이 잘 배어든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 지방은 적어서 참기름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전복은 1년에 1cm씩 자라는 성장이 느린 녀석입니다. 하지만 느린 만큼 옹골차게 자라서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이죠.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바다의 산삼으로 여겨지는 전복. 전복은 해녀들의 살림을 살찌우는 복덩어리입니다. 전복 덕분에 식구들 먹여 살리고 아들, 딸, 시집 장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전복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도의 흔한 군소를 한 바가지나 삶았나 봅니다. 이렇게 깨끗이 그물로 빨아야 노폐물도 빠지고 또 좀 짭짤한 그 짠물기도 빠지고 그러라고 여러분 씻는 거예요. 여기에서 짠물이 나와요. 그리고 여런데 내장이 잘 안 빼면 내장에서 이걸 잘 안 해놓게 그 속에가 이런 이물질들이 나오니까 언니 잡은 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는 센 거로도 먹어요. 날 것으로도 세면 바닥에다가 문대면 이게 하얗게 벗겨져요. 이 까만 게. 그러면 날거로 썰어 먹으면 달콤하니 맛있어. 그리고 이게 섬유질이 나서 처음에는 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장을 따고 삶으면 이렇게 작아져. 작아져요. 이렇게 큰 게. 이게 완전 섬유질이에요. 이걸 뭘 먹냐? 파래, 미역 이런 것만 먹고. 천초. 군소는 달팽이처럼 생긴 연체동물입니다. 흔하디 흔해서 버리기 십상이던 녀석이죠. 그런데 청산도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가씨 때 청산 와가지고 이 탕을 하니까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어가지고 이것은 뭐하러 하나 했더니 여기 살면서 계속 보니까 풍식이니까. 옛날 풍식이니까. 옛날 전통이. 전통 풍식. 풍식이니까 탕하는 전통이. 탕을 딱 3가지를 하더라고요. 배말탕, 문어탕, 문어탕, 또 아무튼 탕 종류는 3가지를 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전라도는 이렇게 풍식이 있는갑다 해서 우리도 이제 제사할 때는 꼭 탕을
해나 수다게 우리도. 이제서 제리발 나오면 청산도 해녀들은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길 따라 청산도까지 왔다가 섬마을 총각과 인연을 맺은 거죠. 그때 제주 처녀가 처음 먹어본 음식이 청산도 탕이랍니다. 청산도 탕은 해산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간장으로 밑간을 한 뒤 잡곡가루를 물에 풀어서 뭉근하게 끓여 먹던 음식입니다. 보릿고개 시절 곡식이 부족할 때 허기를 때우던 음식이었죠. 청산도탕을 다른 지역에서는 풀떼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풀떼기로 연명하다는 말까지 탄생시킨 음식이 이 섬에서는 전통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살만해진 것이 때로는 믿기지 않는 세월. 청산도의 마지막 해녀일지도 모르는 이들의 밥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청산도 탕이 오릅니다. 귀한 것보다 익숙한 것의 미덕이 몸에 맞는 까닭이겠죠.